현준아,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했지? 지자, 호자세요. 2007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뭐, 뭐라고? 신지호라고? 네. 아버지 이름이 신지호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신지호라니. 왜 그러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현준아, 네가 그 아이였구나. 그 당시 호주에 있던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 좀 부탁해. 그 목소리, 바로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재숙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운명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현준이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 수림이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0살이 넘도록 결혼 생각도 안 하던 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요. 현준아, 언제 상견례 할까?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구나. 나도 새로 정장 맞춰 입고 가야겠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뭘 긴장해.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 뵙는 건데.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미용실도 가고 새 옷도 사고 완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해주신 분이세요? 네, 박재숙으로 예약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룸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준이 어머니 박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앉아있는 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김욱이야. 20년 전에 헤어진 제 전 남편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어요. 그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야, 박재숙, 너가 왜 여기에 있어? 김욱 씨,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다고? 너 같은 년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갑자기 김욱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 룸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 결혼은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수림이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김욱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더럽고 나쁜 년아! 너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러세요? 현준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자 수리마 혜진아! 이런 사람들과는 한마디도 더 나눌 말이 없어! 여보, 진정하세요. 뭔 일인지 얘기라도. 얘기할 것도 없어! 가자고! 그렇게 김욱은 아내 혜진 씨와 딸 수리미를 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림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현준이가 저를 보며 물어봤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에 돌아와서 현준이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왜 수림이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현준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수림이랑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준아. 사실은 김욱 씨가 엄마의 전 남편이야. 뭐라고요? 전 남편? 20년 전에 헤어진 너희 아버지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야. 현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럼 수림이는 제 이복 누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현준아. 김욱 씨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 수림이는 혜진 씨가 전에 낳은 딸이고,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준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회사도 가지 않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더라고요. 현준아, 밥 먹어라.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몸이 상하면 어떡해. 어머니, 정말 수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며칠이 지나도 현준이는 계속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제가 깨어보니 현준이가 없어진 거예요.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수림이 없이는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끼리라도 결혼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준아, 현준아. 집 안을 다 뒤져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사표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현준 씨가 어제 사표를 내고 그만두셨어요. 갑자기요? 아무 말도 없이? 네,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하시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때 혜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숙 씨, 수림이도 집에서 나갔어요. 현준 씨랑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어머, 그럼 둘이 함께? 네, 결혼하겠다고 편지를 남기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김욱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현준이가 다닐 만한 곳은 다 뒤져봤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신현준 씨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인데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현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20년 전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다쳤다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김욱이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더라고요. 김욱 씨, 저를 보자마자 김욱이 벌떡 일어나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고. 수림이가 집을 나간 것도 현준이가 사고 난 것도 진정하세요. 현준이 상태는 어떤가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김욱 씨,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2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으면서 뭐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준이는 어떤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하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어. 수림이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준이는 상태가 좀 심각했어요. 며칠 후에 현준이가 의식을 찾았을 때 김욱이 병실에 들어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현준아, 아저씨가 너무 심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희가 갑자기 나가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너희 어머니한테도 너무 심한 말을 했고. 그때 김욱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재수가,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이요? 응, 카페에서 보자.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김욱과 단둘이 만났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거였거든요. 재수가, 나도 그동안 너무 화가 났었어. 너가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 김욱 씨,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내가 너무 무력했던 건 알아. 사업도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김욱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때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김욱 씨, 사실은 제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최택수가 찾아왔어요. 당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사업도 도와주겠다고, 대신 자기한테 오라고 했어요. 김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택수가 그 자식이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빚쟁이들한테 맞는 걸 보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재수가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최택수를 따라갔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동안 김욱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최택수와 살았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때리고 욕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왜 그 얘기를 그때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당신한테 빚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갔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김욱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력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김욱 씨, 일어나세요. 20년 동안 너를 원망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더니 김욱이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울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재수가. 나는 정말 후회하며 살았어. 그렇게 김욱과 화해를 한 후에 우리는 다시 상견례를 갖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를요. 현준이가 퇴원한 후에 조용한 식당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준이 어머니 박재숙입니다. 저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욱입니다. 저희 현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 수리미를 잘 부탁드려야죠. 혜진 씨도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상견례 중에 김욱이 현준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준아, 실례지만 너희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니? 2007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김욱의 표정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2007년 교통사고. 혹시 건설업을 하셨나?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욱이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나도 건설업 쪽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 지자, 호자세요. 그 순간 김욱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진지호라고? 네, 왜 그러세요? 김욱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어? 저요?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김욱이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진지호라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김욱이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재수가, 현준이가 그 아이였어. 무슨 말이에요? 신지호는 내 사업 파트너였어. 내 은인이기도 하고. 현준이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지. 그럼 아버지 사고 소식도 아세요? 김욱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날이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요? 응, 마지막 전화였어. 사고 나기 직전에. 김욱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진지호 형님이 우리 아들 좀 부탁해라고 하셨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 그런 일이. 나는 그 아들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호주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김욱이 갑자기 현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준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17년 동안 너희 아버지한테 죄송했어. 매일 신지호 형님 생각을 하면서 현준이도 울면서 기묵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저를 찾으셨잖아요. 현준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아버지 역할을 할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림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게 운명이었나 봐요. 그러게, 정말 신기해. 현준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구나. 기묵이 현준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딸을 부탁하네. 20년 전의 분노와 원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현준이와 수림이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기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현준이를 친아들처럼 아끼더라고요. 현준아, 결혼식 준비는 내가 다 도와줄게.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가 못해준 일을 내가 해야지. 현준이와 수림이의 결혼식이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기묵이 정말 아버지처럼 현준이를 챙겨주더라고요. 현준아,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 당일 현준이가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모습을 기묵이 아버지처럼 지켜보더라고요. 현준아, 우리 수림이 잘 부탁해.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묵이 현준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신지호 형님, 형님의 아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기묵이 하늘을 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혜진 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사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요? 네. 현준이랑 수림이도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고, 저도 혼자 지내기 심심한데 같이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요. 기묵도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재수가, 혜진이 말이 맞아. 너도 혼자 살면 심심할 텐데 같이 애들도 도와주면 좋잖아. 혜진 씨도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돈, 앞으로 같이 나이 들고 살 텐데 셋이 함께 손주 보며 살아요.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에이, 저 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저도 외동이라 쓸쓸했는데 언니 생겨서 좋은걸요? 그렇게 해서 기묵, 혜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살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 기묵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재수가, 신지호 형님 묘소에 함께 가자.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남편 묘소에 갔어요. 기묵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형님, 늦었지만 왔어요. 형님이 부탁하신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켰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현준이도 아버지 묘 앞에서 말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형님, 미안했어요. 17년 동안 현준이를 찾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정말 잘 보살필게요. 기묵이 오랫동안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7년 동안 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재수가, 이제 정말 행복해. 저도 그래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줄이야. 몇 달이 더 지나니까 수림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야? 기묵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오는구나. 손녀일 수도 있고. 건강한 아이면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새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일 손자 태교에 정신이 없었어요. 수림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안 돼.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혜진 씨도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언니, 우리가 태교 음악도 같이 들어줘요? 그럼요. 우리 손자가 음악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죠. 기묵은 아이의 아기 용품을 미리미리 사들고 오더라고요. 이것 봐, 아기 침대야.
미리 준비해놨어.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나오면 돼. 10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림이가 출산했어요. 건강한 남자 아이였어요. 이름을 승호라고 지었더라고요. 우리 승우 정말 예쁘다. 병원에서 승호를 처음 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현준아, 네 아버지를 닮았네. 정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욱도 손자를 보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진지호 형님, 형님의 손자예요. 정말 잘생겼죠? 승호가 집에 온 후로는 정말 난리였어요. 우리 3명이 교대로 아기를 돌보느라. 승우야, 엄마가 왔네.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잠깐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서로 승호를 돌보려고 경쟁하다시피 했어요. 현준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들, 저희도 아기 좀 돌봐야죠. 너희는 젊으니까 일이나 해. 우리가 다 할게.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혜진 씨도 맞장구 치면서 말했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우리 3명이 거실에서 승호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 2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김욱이 말하니까 혜진 씨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저도 승호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승호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야. 김욱이 승호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승호야,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못 지켜준 만큼 외할아버지가 너는 꼭 지켜줄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승호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욱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재수가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2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희생해줬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것도, 김욱 씨, 나는 정말 행복해. 신지호 형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혜진 씨도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3명이서 승우 키우니까.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승호가 3살이 되던 해, 현준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들, 둘째가 생겼어요. 정말 또 네. 이번엔 딸일 것 같다고 하던데요. 김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손녀까지.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어요. 2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던 일이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거잖아요. 현준이가 김욱의 은인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이 모든 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승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둘째도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김욱과 혜진 씨,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신지호 씨 묘소에 가서 다 함께 인사드리기도 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용서가,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고 완전한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